현재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는 사실 초반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다가 주 후반에 살짝 선물을 좀 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띈지 첫 번째 상황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은 당연히 쿠팡 이야기고, 오늘 저도 방송을 보니까요, 계속 하루 종일 쿠팡 관련주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어소프트를 좀 그 안에서 꼽아봤는데,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 입성해서 뭐 마켓컬리도 또 인터뷰를 통해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타자들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저는 당황했는데. 네네. 일단 근데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알리바바가 상장한 이후로 중국의 쇼핑 업체들이 쿠팡보다 큰 회사들이 상장한 경우가 없죠. 네. 그러면 쿠팡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스닥이나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닥 높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왜냐하면 쿠팡이 워낙 또 압도적인 우리나라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한 거고, 나머지 지금 뭐 지어소프트라든지 오아시스를 갖고 있는 지어소프트라든지 뭐 아니면 마켓컬리도 여전히 국내에서는 좋은 모습을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해외 상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요. 아마 이제 국내 유통기업들에게 적자를 기록해도 이렇게 뉴욕 증시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좀 쿠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장 이슈 외에도요, 저도 그래요. 빨리 배달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 즐겨 하고 로켓 배송 즐겨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확 바꾼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나가서 잘 안 사게 되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여건들이 오히려 또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새벽 배송이 발전할 수 있는 뭐 배경이 좀 급하게 왔다.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수혜였죠.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뭐 쿠팡의 사용자의 급증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지어소프트가 하고 있는 오아시스 플랫폼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오히려 지어소프트가 본업보다는 뭐 이쪽 오아시스 때문에 수익이 나는, 뭐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마켓컬리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 쿠팡은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구독 경제 비슷하게 이제 쿠팡은 2,500원인가를 맞아요. 내면 저도 내고 있어요. 예, 월 아마 저는 안 내고 있는데 저희 다 주변에 다 내고 있더라고요. 네. 보면 그렇게 해놔야 사실은 좀 편리하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고, 네. 예,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호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제 다른 쇼핑 채널들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배송이 빠른 업체들 위주로의 소비자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오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1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어소프트도 오아시스를 마켓을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뭐 일단 지금은 뭐 이슈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사실 보면 최근에 급등 한번 했다가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죠.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가 어제부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에 쿠팡 관련주들이 차트가 대부분 좀 약간 비슷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지다가 어제부터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네. 일단 뭐 내용을 보면 지어소프트 자체가 오아시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농산물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인데, 지분 79.3%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아시스의 특징은 또 온오프라인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뭐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아시스가 상장 여부 등이 아마 지어소프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게 오아시스가 뭐 따로 국내에 상장을 하든 아니면 미국에 상장을 하든 준비를 하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21,000원 밑으로 좀 빠졌을 때 기술적으로는 그 정도 가격에 사서 2만 원에서 21,000원 사이 정도가 좋은 가격일 것 같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한 28,000원.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뉴스에 움직이고, 네. 뭐 근데 꾸준히 지금은 제가 이렇게 28,000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지어소프트가 작년에 거의 한 뭐 100억은 못 미치지만 80억대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면 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000원, 중장기 목표가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이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앞두고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쭉 빠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잡음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 많이 밀렸습니다. 30만 원까지 내줬다가 오늘장은 상승하고 또 SK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흥행 때문인가요? 일단 뭐 아니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반등한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뭐 사실은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사실은 최근에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디스커버리가 많이 빠졌던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여기서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뭐 저쪽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살려고 하는 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그리고 이제 청약도 뭐 사실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좀 예상되는데 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SK 케미칼을 갖고 있고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나면 예전에 SK가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네, 폭락을 했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다시 이제 SK의 그 자체적인 사업 내용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지금 SK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많은 그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들이 다 상장을 하고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주가는 뭔가 천장이 있는 것 마냥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주 SK 네, 말씀하시는 SK요. 거죠. 지주사요. 그거는 이제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번 그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이슈로 많이 올라왔던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지주사에 대한 이제 뭐 이런 것들 실적 뭐 디스카운트 여부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주 SK는 지금 정도면은 조정은 어느 정도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최근에 오늘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 위에서 연초 대비 한 20%에서 30%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좀 밀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변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성장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SK는 뭐 만약에 갖고 계시면 지금 정도면은 뭐 보유하셔도 되고 추가로 매수하셔도 좀 길게 보시면 뭐 좋은 자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잎크로버님께서는 와이프가 SK케미칼 고점에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SK케미칼을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백신 잡음도 계속 있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백신과 관련한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계속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무뎌질까요, 이 역시도? 저는 근데 지금 백신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는 다 어제는 연합뉴스조차 사실은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내용 자체가 뭐 백신이 오스트리아에 사용이 중단됐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중단된 게 아니라 어떤 생산 라인에 있었던 한 로트 번호 이제 한 그 시리즈별로 번호가 붙죠. 네. 그래서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것만 일단은 사용 중단이 된 거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백신을 지금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영어를 잘 못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네, 해석을 잘 못한 것 같고요. 유럽 그 연합 그 관련된 식약처, 유럽 식약처 관련돼서 들어가시면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를 보실 수 있으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물량에 대한 사용 중지지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사용 중지가 아닌데 오히려 그리고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유럽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물량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뉴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좀 약간 좀 그런 뉴스들이 많죠. 뉴스를 클릭 장사를 하기 위한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정확히 좀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으로 보면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SK가 빠진 것처럼 SK 케미칼도 사실은 자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뭐 모회사가 조금은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 뭐 30만 원 30만 원? 예, 그 정도 선까지 반등 나오면은 네.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아. 이제 뭐 사이언스가 좋아지고 또 SK 케미칼 자체 사업이 좋아지면 또 올라오겠지만 조금은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 물량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30만 원.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따라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아요. 마침 케빈님께서 지금 SK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로 큰 점수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알아봤고요. 너무 단호박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CS윈드입니다. 어제도 저희 채팅방에 그린 뉴딜주들 요즘 안 다뤄주시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CS윈드를 대표적으로 살펴볼게요. 미국의 생산법인 투자 소식 때문에 CS윈드 리포트도 나오고 투자자들의 다시 재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설명해 주시죠. CS윈드 자체의 개별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최근에 거의 얘기가 없었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이후로는 이거를 방송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빠지니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빠지면 전문가들이 다 조용하다가 올라가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어보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화가 나셨을 텐데 사실 이 회사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밸류다 보니까 좀 위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때 뭐 10만 8천 원대까지 보고 빠졌기 때문에 더 박탈감이 크실 텐데 거의 위에 30%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적극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고 내용을 보면 네.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의 법인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한참 전에 나왔고요. 그게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얘기고 이제 이걸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중부와 동부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중부는 말 그대로 뭐 한마디로 허벌판이니까 육상 해상 풍력을 좀 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동부는 이제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공장 증설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는 한 4월 초 정도에 투자 개혁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M&A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그쪽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안 좋아진 뭐 풍력 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그걸 기반으로 좀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빠질 때는 방송에서 말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괜히 찔리네요. 저도 묻질 않았거든요. 특징주로 잘 안 보이길래.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CS윈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그린 뉴딜주, 우리 뭐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당선 직전에 막 무조건 그린 뉴딜이다. 바이든은 그린 뉴딜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현 정부가 친환경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섹터 많이 담으셨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슈를 보면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반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재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ETF가 거의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오고 다음 실적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금리 상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뭐 업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업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모멘텀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2일 날 이제 스케줄을 보시면 지구의 날입니다. 4월 22일이 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지구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그 유엔 기후 변화 관련 정상회의를 참석을 하고요. 거기 가서 또 한 번 또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걸로 보이고요. 6월 달에는 EU에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걸 해서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것들을 또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제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5월 달에 이제 돈이 문제죠. 사실 이제 이런 산업은 뭐 시작할 때 돈을 누가 더 얼마나 투자를 하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밀어주냐인데 지금 최근에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보면 재난지원금 성격이고 그 인당 뭐 1,400달러 이렇게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한 3조 달러 정도를 다시 추경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마 5월 중인데 그때 아마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S윈드 지금 가격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앞서 힌트로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현재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제가 어제 누가 물어보길래 네.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럼 CS윈드 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오, 그랬냐면 마침내. 네. 예, 뭐 다 빠질 만큼 빠졌고 오. 예, 아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면 단기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여기서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를 짧게 보실 분들은 그 전에 이제 한참 흔들었던 가격이죠. 85,000원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12만 원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다.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85,000원, 중장기 12만 원, 그리고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적극 매수 현재 가격에서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M인데요. 이제 실적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SM이 계속되는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어닝 쇼크가 나오는 거는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왜 못했을까요? 4분기에 실적이나 매출이 다 안 좋았는데 특히 네. 매출은 5%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90.2% 감소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줄었던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계속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SM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종, 다른 엔터 회사들도 좀 다 힘들어요?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오프라인 매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음반 판매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하게 늘긴 했는데 뭐 이제 이런 거에 빅히트처럼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것들을 좀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꽂히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타 엔터주들도 다 SM과 비슷한 상황인지 이제 빅히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약간은 좀 다르게 차별점을 갖고 있는 회사로 꼽히거든요. 그와 떼어놓고 다른 엔터 3사들은 안 좋은가요? 근데 조금 회사마다 다른데 네. SM은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JYP나 뭐 YG 같은 경우 빅히트랑 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YG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렇게 뭐 또 좋은 좋죠. 그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SM은 지금 뭐 주요 조금 유명한 친구들이 군대도 많이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내용이 좀 그래서 보면 더 이익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빅히트랑 나머지 3사를 비교를 자꾸 하는데 빅히트랑은 사실 비교가 참 안 되죠. 체급 자체가 좀 달라져 있고요. 그렇죠. 빅히트는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이는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더 주가가 네.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빅히트의 경우에는 약간 엔터계 넘사벽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버스를 다른 회사들도 플랫폼 적용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나의 캐시카우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SM 오늘 실적이 부진하면서 3% 하락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을 항상 투자하실 때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죠.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지긴 좀 애매한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 3만 원 이하에서는 항상 매수를 좀 나눠서 좀 하시다가 네. 비중을 조금만 들고 가시다가 근데 좀 길게 보시고 한 38,000원 그게 이제 전고점 부분이 주봉상으로 보면 전고점 부분인데 여기까지 한번 뭐 보시고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하실 분이 있으면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는 종목들은 잘 안 사시려고 그러죠. 맞아요. 좀 무서워하시죠. 예. 선뜻 손이 안 나갈 수 있지만 이제 3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중장기 목표 주가 3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SM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